안녕하십니까. 저는 엔테스사의 김덕진이라고 합니다. 어미 블랙홀 우주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논리는 단 하나. 어미 블랙홀이 우주를 만들었고 절대 지배한다 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미 블랙홀이 존재하냐 안 하냐,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 어미 블랙홀만 딱 집어넣으면 우주는 이해가 된다는 거죠. 모든 물리학적 현상들이 밝혀진다. 어미 블랙홀 우주론이 진실이라면 만물은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그림 그리기입니다. 여기서 그림을 잘 그리자. 기하학적 모순이 없게끔 그림만 잘 그리면 만물이 이해된다는 겁니다. 물리학이 아닌 기하학적 논리 전개입니다. 물리학자가 본 동영상을 본다면, 왜냐하면 물리학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론의 정답은 없다. 그런데 오류 및 모순은 많이 있습니다. 그 오류 및 모순이 가장 적은 우주론이 정답에 가깝다. 단일의 원리로 만물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면 가장 정답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인데, 하나 가지고 만물을 설명한다는데 정답에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어미 블랙홀 우주론 44개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를 해놨고, 여기는 첫 번째 동영상으로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어미 블랙홀 우주론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자식 블랙홀 표면에, 자식 블랙홀, 저 우리 우주에 보이는 검은색 동그라미, 자식 블랙홀 그 표면에 2차원 세상이 펼쳐지는가? 우리는 3차원이죠. 2차원 세상이 펼쳐지겠는가 안 펼쳐지는, 예스냐 노냐.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답변은 얼뜻 생각하면 그럴 것 같다라고 이제 느낌은 들죠. 예스라고 답변을 한다면 어미 블랙홀 표면에 3차원 세상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어미 블랙홀 우주론입니다. 예스라고 답하면 영원짜리 논리입니다. 그 논리, 그냥 누구나 생각만 하면은 우주 비밀이 풀린다는 거죠. 그 영원짜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노라고 답변을 한다면, 여기 자식 블랙홀 표면에 2차원 세상 펼쳐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미 블랙홀 우주론도 틀렸다라는 뜻이겠죠. 노라고 답변을 하면은 수천조짜리 실험 아니겠습니까? 2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수천조를 투입을 해도 우주의 비밀이 그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어미 블랙홀 우주론 너무나 간단하다. 예스냐 노냐 둘 중에 하나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왜 예스라고 주장을 하느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어미 블랙홀, 자식 블랙홀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 핵이. 그 분명 또 사건의 지평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차원 공간과 질량, 3차원 질량과 공간을 이 자식 블랙홀이 막 집어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집어삼키는 거죠.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보자는 거죠. 그림으로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기하학적 모순이 없게끔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기하학적 모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 속에 가운데 그 블랙홀, 초고대 블랙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조그만하게 있겠죠. 왜냐하면 전부 다 은하니까. 사건의 지평선 분명 조그만하게 있는데 자기력선이 이렇게 크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 그림이 이제 맞는 그림인지 틀린 게, 제가 이 그림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 이러한 그림이 있으니까 이게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온다. 즉 핵이 있습니다. 자식 블랙홀 핵이 있죠. 사건의 지평선이 있고 3차원 질량과 공간이 여기 있고 자기력선 여기 있다는 거죠. 자식 블랙홀이 뿜어내는 자기력선, 이 그림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이 자기력선이, 이게 분명 사건의 지평선 아닙니까? 사건의 지평선은 그 무엇도 가로지를 수 없어요. 이게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눈꽃만큼 튀어나온다 뭔가가, 그런 건 눈꽃만큼은 빼고 무조건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자식 블랙홀이 뿜어내는 자기력선을 밖으로 튀어나오냐는 거죠. 이게 사건의 지평선을 가로 뚫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림이. 그래서 질문이, 자식 블랙홀의 자기력선은 안쪽에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사건의 지평선 밖에 펼쳐지는가? 즉 이 자기력선이 분명 자식 블랙홀이 뿜어내는 자기력선이 사건의 지평선 밖에 있습니다.
이게 맞냐는 거죠, 그림이. 아니면 이거냐. 자식 블랙홀이 여기 있고요. 뿜어냅니다. 이렇게 뿜어내는데 이 뿜어내는 이 자기력선조차도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 있어야 되는가. 이게 노우라고, 이게 yes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고, 이게 no라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맞냐는 거죠. 이게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우리는 3차원 세계 아닙니까? 3차원 세계인데, 분명 자식 블랙홀이 뿜어내는 이 자기력선은 분명 2차원 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블랙홀이죠. 사건의 지평선, 사건의 지평선, 자식 블랙홀이 뿜어내는 자기력선은 밖에 존재한다는 거죠. 자식 블랙홀이 이렇게 자기력선 뿜어내는 밖에 사건의 지평선이 존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사건의 지평선이 어디까지 펼쳐져야 하는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러면 자기력선은 아주 강력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블랙홀이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자기력선을 뿜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힘을,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막 커지려고 하는데, 얘가 어디까지 펼쳐질 거냐, 어디까지, 이렇게, 어디까지. 1번 자기력선 가까이, 1번 자기력선 가까이란 말은 이쪽이겠죠, 이렇게, 이쪽. 2번 3차원 물질이 존재하는 구간 직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요렇게 하겠죠, 이렇게. 둘 중에 어느 것일까? 물론 이제 답변은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개념 다시 1번으로 이것이 맞냐, 이것이 맞다는 거죠. 이거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사건의 지평선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건의 지평선의 특징, 차원이 끊겼다는 거죠. 그럼 차원이 어디서 끊겼냐? 여기서 끊길까? 아니면 여기서 끊길까?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진짜 말 그대로 공허, 이 차원이 아닌, 다르게 말하면 3차원에서 2차원으로 변화하는 과정. 1번 자기력선과 사건의 지평선 사이에는 어떠한 현상이 펼쳐지는가? 사건의 지평선부터는 3차원이죠, 분명. 바깥에는 분명 3차원입니다. 3차원을 막 끌어당기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그럼 여기 자기력선 여기 있잖아요. 1번 자기력선. 이게 1번 자기력선. 1번 자기력선과 여기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 여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 거냐는 거죠. 3차원 질량과 공간이 2차원화 되는 과정이다. 3차원 질량과 공간이 2차원화 되는 중간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변했다. 뭔가가 엄청난 게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입자들이다. 저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또 질량은 뭐고 공간은 뭐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질량, 이게 질량 있고 공간, 질량과 공간을 끌어당긴다가 아닌 거죠. 이게 논리를 펼치자면, 이 자식 블랙홀이 이렇게 자기장을 펼칩니다. 그러면 자식 블랙홀이 존재하면 어미 블랙홀도 이렇게 크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밑에는 어미 블랙홀이 크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어미 블랙홀도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자기장이 뭐냐? 이거라는 거죠, 이거. 어미 블랙홀이 만들어내는 자기장. 이 어미 블랙홀이 만들어내는 자기력이죠. 자기장을 흡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물질은 질량이고, 질량은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공간이 도대체 뭐냐? 자기장이라는 거죠. 이 자기장을 이렇게 흡수를 하면은, 이 물질은 동그라하게 조그만하게 되고요. 이 초록색, 이 어미 블랙홀의 자기장이 반전자가 된다는 거죠. 즉, 우리 세계의 입자. 그것이 바로 이제 3차원 질량과 공간이 2차원화 되는 과정. 4차원 질량과 공간이 3차원화 되는 과정. 논리는 동일합니다. 질량은 뭐고 공간은 뭔가? 질량은 근원 철입자의 개수라는 거예요. 개수 보존 법칙. 근원 철입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역시 질량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 3차원 질량이 있죠. 그럼 2차원 속으로 뻥 빠지면 이건 2차원 질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질량도 차원에 따라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게 근원적으로 개수라는 거죠, 개수. 근원 철입자가 있고, 그 근원 철입자의 개수는 바뀌지 않는다. 공간은 공간이 아니고,
블랙홀들이 만들어내는 자기력선이 공간이라는 거죠. 블랙홀들이 만들어내는 자기력선, 자식 블랙홀이 이렇게 자기력선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여기라는 거죠. 여기 첫 번째 여기. 이게 공간 아닙니까? 빌 공짜 비었습니다. 공간. 첫 번째 자기력선과 두 번째 자기력선 사이, 이게 공간인 거죠. 어떤 공간? 2차원 공간. 그럼 딱 살펴보면 이거 2차원 공간 이거 보면 컨티뉴스 아닙니까? 뭐 방해되는 게 없죠. 그래서 2차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컨티뉴스. 그러면 그 컨티뉴스의 수직 방향. 그 세 번째죠. 세 번째. 이거 점프 아닙니까? 점프. 자기력선을 점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프 막 타다닥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자기력선을 뚫고 샥 지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양자역학이라는 거죠. 양자역학의 비밀이 이제 풀리는 것이고, 그럼 중력이란 뭐냐? 이 블랙홀이 얘를 당기잖아요. 근데 다시 공간은 이쪽입니다. 이쪽 이렇게. 근데 블랙홀이 이 공간의 수직 방향,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당기는 것이 중력이라는 거죠. 중력, 우리 세상의 힘이 아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우리 세상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중력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럼 또 과연 2차원화된 물질이 1번 공간에 갇히는가 아니면 자식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가? 분명 여기 3차원 이게 질량, 뭐 입자라고 하죠. 물체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뭐 산산조각 나든지 하여튼 어떤 과정을 거치면 이게 되겠죠. 이게 과연 자기력선을 스무스하게 통과해가지고 여기 땅 하고 박히겠는가? 이게 블랙홀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거죠. 블랙홀 속에 풍덩 빠진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 자기력선이 첫 번째 껍질을 뚫은 거예요. 뚫고 여기에 딱 이제 위치하겠는가? 둘 중에 어느 것이냐? 이차원화된 물질이 자기력선을 모두 뚫을 수 있겠는가? 한 개만 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개만. 그 한 개가 우리 세상의 공간이고, 두 번째 못 뚫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력선을 뚫냐 못 뚫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태양 아닙니까? 태양풍을 이렇게 나오죠. 지구가 자기력선을 뿜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자기력선을 뿜어내고 있는 거죠. 뿜어내는데 왜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냐는 겁니다. 이거 공간 아닙니까? 지구가 만든 공간. 이 공간을 태양풍이 뚫는 거 있죠. 뭐 대표적인 가시광선,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뚫죠. 근데 나머지는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못 뚫는 거 아닙니까? 왜 뚫는 게 있고 못 뚫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지구가 만들어낸 자기력선 너무 약합니다. 너무 약한 것조차도 이게 못 뚫는 게 있는데, 이거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 자기력선, 이 입자가 다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 그건 이해가 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것이 아니라 이게 맞다는 거죠. 이것도 또 역시 논리적 모순이 있죠. 이게 지금 자기력선을 이게 지금 은하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모든 그 뭐 행성, 입자, 뭐 수소, 뭐 전자 다 이 자기력선을 뚫고 스무스하게 막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다 그 자기력선을 다 뚫고 지나가는 거죠. 아니 지구가 만드는 것조차도 못 뚫는데 어떻게 이게 그림이 이상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역시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블랙홀 Z는 왜 발생하냐? 이게 왜 발생하냐? 이게 Z가 도대체 뭡니까? 딱 그림을 보면은 얘가 가가지고 뚫는 게 있고, 그죠? 못 뚫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못 뚫는 놈들이 이쪽으로 밀릴 거 아닙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계속 물질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계속 쏟아지니까 못 뚫는 거는 밀리고 여기에 오지 않겠습니까? 여기.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밀리고 여기 오고 푹 나온다는 거죠. 이게 뭐 어떤 거 일반 자기력선을 못 뚫는 입자들, 뚫지 못한 입자. 근데 뚫지 못한 거냐? 사실 뚫지 못한 게 아니라 과식을 했어요. 과식을 해가지고 토해내는 거죠. 이렇게 뿡 뿜어낸다. 이게 바로 블랙홀 Z라는 거죠. 결국 과식된 물질 중 일반 자기력선을 뚫지 못한 물질이 3차원 세상으로 밀려나오는 현상이 블랙홀 Z이다. 결국 못 뚫는다는 게, 뚫는 게 있고 못 뚫는 게 있고. 그러면 결국 논리면 이게 이쪽으로 안 간다는 겁니다. 이게
블랙홀 속으로 뽕랑 빠지지 않는다. 자식 블랙홀의 자기력선은 가속 팽창하는가? 자식 블랙홀이 성장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식 블랙홀이 자기력선 이 성장,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단 자식 블랙홀이 딱 성장한다고 보죠. 성장을 한다면 분명 요거 자기력선도 성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냐면 공간이 팽창한다는 겁니다. 공간이 이렇게 막 팽창하지 않습니까? 얘도 이제 성장을 하니까 공간이 팽창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가속 팽창하겠죠. 그럼 결국 자식 블랙홀이 커져야 합니다. 자식 블랙홀이 커져야 공간이 가속 팽창한다. 얘네들은 3차원 물질 흡수된 거, 얘네들은 여기에 갇히는 거, 여기에. 그러면은 요게 커져야 되는데 밑에 어미 블랙홀이 있다는 겁니다. 어미 블랙홀이 밑에 엄청 크게 있는 거죠. 어미 블랙홀을 자식 블랙홀이 흡수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부쩍부쩍 커지는 거다. 우주의 가속 팽창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주는 가속 팽창된다. 어미 블랙홀 표면의 자기력선 공간 가속 팽창된다는 거죠. 이 논리로. 가장 중요합니다. 행성이 공간에 붕 떠 있는 이유는 뭐냐는 거니 도대체. 우리 세계 행성 공간에 붕 떠 있지 않습니까? 뭐 위에 것들은 일반인은 뭐 몰라도 뭐 또 관심 없다고 해도 몰라도 됩니다. 뭐 또 솔직히 관심도 없죠. 근데 밑에 거는 텔레비전에서 행성이 지구가 공간에 붕 떠 있는 거 맨날 봅니다. 다큐멘터리 뭐 뉴스 뭐 이렇게 나오면은 도대체 왜 행성이 공간에 붕 떠 있냐는 거죠. 블랙홀 자기력선 1번 공간에 우주가 펼쳐진다. 1번 공간에 여기에 우주가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붕 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붕 떠 있는 현상이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게 예스다, 예스일 수밖에 없다 라는 논리입니다. 어미 블랙홀 표면에 우주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어미 블랙홀 표면에 3차원 세상이 펼쳐진다. 이게 이제 이 논리로 만물의 비밀은 기하학적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것입니다.